학생이 미래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과 여러 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꼽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하위 3가지 역량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를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6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홍입니다. 저는 주로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화법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다원화된 사회 환경에서 음성 언어, 기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며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의사소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가 매우 동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 여러 이해 집단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초등 선생님과 중학교 국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수업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해야 하고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차이에 따른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둘째, 교과서는 실제성, 시의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보다 잘 반영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특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현장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교사학습 내용과 방법, 자료 등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진단부터 진단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연구 제목은 초, 중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2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입니다. 먼저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진단도구 체제 및 평가틀을 설정하고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검사의 점수 척도와 규준을 개발해서 의사소통 진단도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특성을 분석한 다음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3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수준별 의사소통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총 5가지의 특성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첫째, 3단계의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둘째, 학생별로 듣기와 말하기 중 취약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3종으로 개발했습니다. 셋째, 과제의 맥락, 학습 활동, 담화 자료를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구현했습니다. 넷째, 학습 맵을 통해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교수 학습 시의 유의점과 주안점 등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진단검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수준별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고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을 차별화하여 설계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용 안내자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플래시 영상자료,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PPT 및 활동지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 후속 연구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는데 그중 한 가지로 말하기 불안 대처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가장 낮은 수준을 기초 미달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는 말하기 불안으로 인해 기초 미달 대상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힘든 학습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말하기 불안 대처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의사소통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